우리 귀요미 인규가 안 왔구나. 죽었어요. 태풍 와서 날라갔어. 오다가 큰발 받아. 끌려갔어요. 주는 태풍한테 끌려서 북한까지 간 거야? 이렇게. 조영이는 날라가가지고. 자. 귀여운 친구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까지 진행했죠? 저희 그 소리에서 그 파동의 중첩이었나? 거기까지는 안 나간 것 같아요. 회전 불. 자, 파동의 반사까지 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소리의 굴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리의 굴절. 어저께 줌 수업은 잘 하셨나요? 아니요. 접속하고 어떻게 하는지 초등학교 때 해봤겠구나. 비디오를 자, 소리의 굴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굴절이란 현상은 어떤 현상을 굴절이라고 하죠? 이렇게 꺾여서 나가는 거. 그렇지요. 자, 매질이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파동이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이 꺾여지는 현상을 굴절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굴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나 모르겠다. 자, 이쪽이 서로 다른 매질이 있는데 이쪽을 뭐라고 할까? 아스팔트라고 얘기하자. 자, 그리고 아래쪽은 얘는 뭐야? 모래밭이라고 얘기할게. 기억나? 자, 이쪽에 자동차가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었어요. 위에서 본 그림이야. 자, 이때 자동차 바퀴는 아스팔트를 구를 때와 또 모래밭을 구를 때 어떤 차이를 갖지? 아스팔트에서는 얘가 제속도를 갖고 달릴 수가 있는데 모래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모래밭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미끄러지죠. 자, 그래서 제대로 굴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얘는 곧 모래밭에 들어가니까 속력이 느려지겠고 얘는 그대로 빠르겠지. 그러면 자동차가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어떻게 돼? 방향이 꺾여서 진행하겠죠. 자, 이거와 똑같게 파동도 마찬가지야. 파동도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질에 따라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져서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휘어져 가는 이런 성질이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파동의 굴절에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요. 자, 얘는 이런 것들이 안 변합니다. 자, 일단 파동의 속력은 변해. 자, 파동의 속력이 달라진다라고 해. 하지만 진동수는 언제나 일정하다. 자, 진동수가 일정하므로 뭐가 달라지는 거지? 파의 파장이 달라지는 거지. 자, 파장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결파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물결파를 가지고 한번 보자. 수면파라고도 해요. 겸이는 들어오니까 시원해 죽겠지. 막 얼굴에 땀이 삐질삐질 흘리면서 왔어. 어? 볼링을 막. 몇 게임이나 했는데? 4개. 너 몇 파운드 들어? 15. 얘 볼링 잘하면 안 돼. 15파운드는 네 몸무게하고 거의 비슷할 텐데. 저 볼링 개 잘해요. 너? 볼링 개 잘해요. 너가? 얼만큼 잘하는데 개 잘한다는 소리 하지? 저도 계좌래요. 축구 잘해요. 저 축구 잘해요. 축구. 선생님이 요즘
볼링을 거의 안 쳤거든. 저 볼링 저번에 40점 먹었어요. 버물림 버물. 선생님이 요즘 볼링을 거의 안 쳤는데 이종 격투기 선생님이 요거 하나 배줘야 되겠다. 몇 점 나왔어? 최고점. 최고점? 190. 이야. 잘하는 거야? 진짜 연태까지 최고점? 네. 진짜. 나 938점 나는. 저 나도 300점인데 최고가 300점인데. 190 정도면 스트라이크를 거의 안 치고 쳐야 돼. 아니 너왜 그래? 잠깐만 이걸 하나 선생님이 찾아서 보여줄게. 나는 원래 그래서 최고점 그 100점 나왔거든. 근데 처음 했을 때 말이야. 야나 잘하면은 엄마가 나 야, 뭐라고? 처음 했을 때 100점 넘었어. 야 나 잘하면 엄마가 나 내포하면 멀어질 것 같아. 다 올린 거냐? 터키까지 갔냐? 터키? 야 볼링 잘했어? 터키. 누구랑 했어? 혼자 했어? 불쌍해. 여자친구랑 했겠지. 저 여자친구 없어요? 딱 여자친구들. 저기 여자친구 없어서 매일매일 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 볼링 친 점수가 이 점수인데 오, 210. 와. 200? 아, 18. 저 938 나왔다니까. 요 다음 게임은 이렇게 쳤었지. 와. 뭐예요? 터키 개썩가는. 터키야? 포베가지. 후배가가 뭐예요? 4번 연속 스트라이크 치는 거. 선생님 최고 점수는 연태까지 친 것 중에 가장 높은 점수는 256점. 야. 아, 나 938점이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볼이 아니고 볼링장에 있는 공 갖고 쳐서. 선생님, 세계기로 그런 것도 있어요, 볼링도? 300점 만점? 아, 만점이 있어요? 있지 왜 없어? 다 맞추면 다 그거예요? 그렇지. 첫 번째 쳐갖고 다 쓰러뜨리면 그럼 넌다 맞추고 12번 쓰러뜨리면 300점이 되는 거야. 성수야? 자, 근데 볼링 진짜 하도 오래돼갖고 요즘 100점이나 나올라나? 그럼 사진 왜 찍어놨어요? 그냥 오랜만에 쳤는데 점수 잘 나와갖고 찍어놓은 거지. 잘 나온 거예요? 218점이면 제법 나온 거야. 존나 잘 나온 그렇게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으면 국가대표 하지. 선생님 국가대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어릴 때는 국가대표는 몰라도 인천 대표는 됐을 것 같아. 그럼 인천 살아요? 응. 그럼 어디서 할 줄 알았어? 넌 어디서 하는데? 너 부평 사는구나. 부평은 인천이 아니지. 자, 그래서 물결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회절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인천이 아니에요? 1시간 15분 남았어. 옛날에는 부평 인천으로 안 쳤어요. 자, 여기에 어떤 파동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얘가 꺾이게 돼요. 이때 실제 나타나는 모양은 진행하는 게 안 보이지. 파면이 보인단 말이야. 파면이 보이는데 파면은 파의 진행 방향과 항상 어떻게 들어와? 수직하게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해요. 자, 수직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타나지. 자, 얘가 휘어져요. 방향이. 자, 이렇게 휘어져서 들어오게 된대.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된대. 그렇다면 이때 가졌던 이 부분에 대한 파장과 이 부분에 대한 파장이 어떻게 되지? 변화됐지. 속력이 느려질수록 파장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 방향이 꺾이는 거를 우리는 굴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거든. 어려워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방법이 이 방법으로 이 그림을 해석해 주면 돼. 이 면에, 이건 파면이거든. 파면에 수직하게 파의 진행 방향을 표시해 줘. 이렇게. 그리고 법선을 그려주시고 이게 입사각이야.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위치에서의 파면이 진행하는 자 파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파가 진행하는 방향을 표시해줘. 이게 굴절각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파면에 수직한 선분을 그려서 그걸 이용해서 파의 진행 방향을 파악해 두자.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 한편 소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소리도 파동이다 보니까 굴절을 합니다. 어떻게 굴절되는지 가장 대표적인 굴절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소리의 굴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학교 가서 개학해서 힘든가 인규가 늦는구나. 그래서 어저께 진산 학교 갔었니? 태풍 오는데? 오호.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 어떤 평야가 있어. 평야가 있고 여기 산이 있어. 자, 이쪽에도 산이 있어. 자, 여기에 시연이 올려줄까? 네. 아니 현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연이 여친이 누구지? 그 최서연이라고 있어요. 아니, 쟤는 유담이 남친이에요. 아, 자, 시연이 여자친구는 누구지? 그 송이. 예. 송이. 예를 주세요. 그얘 수학 시간에 맨날 같이 다니는 여자애 한. 정민이. 오여름. 오함. 아니, 하음이 해줘? 아니요. 자, 하음이가 있었어. 아니 하음이, 머리카락이 딱 정민이잖아. 하음이 이쁘잖아. 머리카락 정민이 맞잖아. 네, 좋아 죽는데. 그럼 시연이 좀 자세하게 그려주세요. 하음이는 머리 묶고 다니지? 야, 묶었어. 자, 여기에 자 시연이가 있었어.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작아요 쟤? 저거 아닌데 저거 인격인데. 몸뚱이가 두꺼워야 돼. 저거 인격이라니까요. 자, 됐어? 자, 시연이가 있었어. 자, 해가 떠 있어요. 3등씩이다. 자, 이때 자 하음이가 시연이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시연아, 아니 근데 하은이한테 그러면 안 되었어요. 아이씨. 하면 안 돼요. 너 나 좋아하니? 하고 소리 질렀는데 야.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지표면 근처는 온도가 어떻다라고 했지? 높아. 데워졌으니까. 자, 그리고 공기 중에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어떻게 돼 버립니까? 지르는 소리마다 다 위로 올라가 버려요. 자, 시연이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없고 누구만 들을 수 있지? 샘이. 자, 새만 들을 수 있다라고 해요. 새가 지금 몸만 하네. 너 독수리 큰 거 못 봤어? 선생님 어릴 때 독수리를 봤는데 독수리가 아이들보다 더 커. 날개 하나가 선생님 팔보다 이 길이보다 더 길어. 대박 아니니?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독수리가 근데 왜 네가 인상 써? 쟤 봐봐, 얼굴 봐봐. 지가 인상 써.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다니다가 어린아이들 있지? 채 같단 말이야. 그 정도로 독수리가 커. 우리나라에 독수리가 있어요? 그럼요. 가져가 빨리 풀어줘. 우리나라도 사나운 독수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응? 독수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독수리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우리나라에 독수리가 날아다녀요? 비둘기 말고요? 비둘기 말고, 독수리요? 천연기념물이에요. 독수리가 우리나라에 왜 있어요? 시베리아에서 월동하고 여름에 우리나라로 내려와. 시베리아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시베리아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요? 날라서 오지요? 오래 걸릴 텐데요? 걔들은 여권 없어도 날아갈 수 있어요. 새들이 막 다른 나라 갔다고 여기 왔다 그래요? 그럼 그게 철새잖아. 좋겠다. 진짜요? 우리나라의 옛날 요즘 이제 보기 힘든데 제비 있잖아.
이 제비는 어디까지 날아갔냐면 인도 차이나 반도 정도까지 날아갔다 다시 옵니다. 제비 작지 않아요? 작은데도 그렇게 날아다녀요. 걸어서 세계 죽지 않아요, 가는데? 뭐 죽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살아서 돌아오죠. 아니 우리나라에 겨울에 제비 같은 경우 겨울에 우리나라가 춥잖아. 그치? 겨울에 추워지니까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여름이 되면 봄이 되면 우리나라 오죠. 제비가 겨울을 대표하지 않았어요? 여름을 대표하는 새지요. 자, 근데 현우 되게 잘생기지 않았니? 태풍 지나간 거예요? 더 이상 안 와요? 한 번 지나가면 노선 버스가 아니라서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제 지나간 거예요, 그게? 되게 웃긴 게 오후 태풍이 독수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낸 이 태풍이었는데 걔는 중국으로 가서 중국을 초토화시켰어. 근데 6호 태풍이 이 키눈이라는 애가 우리나라 와갖고 우리나라를 초토화시켰지. 키눈이 아니라 카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호 태풍이 란이라는 태풍인데 얘는 일본 동경으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지금 새 나라가 태풍 때문에 작살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란이란 태풍은 우리나라 온 태풍은 남해안으로 오면서 올라오면서 육지로 올라오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니? 점점점 약해졌지. 엄청 약해져 갖고 서울에 큰 영향을 안 줬단 말이야. 근데 도쿄는 바닷가에 있단 말이야. 그게 태풍이 직접 들어가. 지금 세력이 점점점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경에 강에 이제 태풍도 이제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강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들어갈 거래. 몇 호가 제일 큰 거예요? 몇 호가 제일 큰 거예요? 그거는 태풍 발생 순서에 따라서 호수가 정해져 있어요. 세기가 아니에요? 세기가 아니고 발생 순서예요. 그럼 세기는 제일 큰 강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강으로 들어왔어요. 강으로 들어와 갖고 육지로 들어오면서 얘가 급격하게 뭐가 됐니? 중약으로 변했고, 약도 아니고 중했다가 바로 그냥 일반 태풍, 소형 태풍으로 바뀌어 갖고 지나갔죠. 오, 귀여워. 자, 우리 지역은 선생님, 우리나라 학교 와요. 선생님 고등학교 동창 친구 녀석들 얼마나 웃겼는지 아냐? 어저께 아침에 문자 왔는데 어저께가 우리나라의 말복이라는 날이야. 맞아요. 말복인데 모여갖고 계속해서 이제 삼계탕 먹는다고 했었거든. 삼계탕 먹는다고 했는데 해피려면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이 걔네들이 모임 장소가 7시야. 그래갖고 태풍이 지나가는데 모여서 먹겠다고 문자 왔더라고. 아마 모여서 먹었을 거야. 아니 저 온라인 수업 하는데 가족들이 다 저 빼고 삼계탕 먹어요. 우쭈쭈. 나 자, 그럼 담이도 켜놓고 나갔었겠지 뭐. 자, 이번에는 밤이 됐대. 켜놓고 인스타 봤다고? 진짜. 어. 온라인 수업 하는데 인스타 우리 귀염둥이 인규 이제 왔어? 영상 챙겨봐. 자, 여기에 자, 또 산이 있는데 자, 역시 하음이가 있었대요. 안쌤 하면 자, 여기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인규 가자. 자, 시연이가 써 있었어요. 아니 하면 안 돼요. 밤이 됐어요. 김시현 쌤 빠졌다. 자, 밤이 됐어요. 지표면의 온도는 급격히 냉각합니다. 이유는 누가? 지표면의 기온은 급격히 냉각되고 공기 중의 온도는 천천히 냉각돼. 그럼 상대적으로 온도가 누가 더 높지? 공기 중의 온도가 더 높아요. 밤이 되면 땅이 시원해. 올해가 얼마나 덥냐면 선생님이 진짜 처음 보는 꼴을 봤다. 며칠 전에 선생님 집 앞쪽에 막 가는데 인도 쪽에 화단 같은 게 있었거든. 참새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니? 흙으로 목욕하고 있더라. 땅이 너무 뜨거우니까 흙을 파헤쳐 갖고 날개를 막 거기다가 몸 담그고 막 거기서 막 목욕하는 거야. 흙 목욕을. 얼마나 더운지. 응?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때 밤이 돼 버리면 이쪽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휩니까? 아래로 휘어서 건너편에 있는 사람은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해요. 자, 여기엔 누가 있니? 자, 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담이 생겼대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소리의 굴절에 관한 이야기야. 와,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과학적인 속담이 있구나. 또 있는데 과학적인 속담. 시원이는 그렇게 해서 과학적인 속담에 이런 것도 있다.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분다. 이 뒤쪽에 가면 연속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바람이 지나는, 공기가 지나는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바람의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바람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자, 얘는 어때?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 무슨 뜻일까? 힘의 합성에 관한 얘기죠. 여러 힘이 합쳐지면 큰 힘을 당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또 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지, 유전과 관계되나.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나라 속담 속에 있는 과학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리의 굴절을 얘기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소리의 회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소리의 회절. 인규는 아직도 책이 안 온 거야? 책이 아직도 안 온 거야? 어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미리 넣어놓으라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인규, 선생님이 뽀뽀해 줄까? 다음 시간에도 안 갖고 오면 선생님 뽀뽀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팥 소리의 회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자, 소리의 회절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먼저 회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 자, 회절이라는 것은 이런 게 회절입니다. 파동이 장애물의 뒷부분까지 장애물의 뒷부분까지 전달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을 회절이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장애물의 뒷부분까지 전달되는데, 자, 물결파를 이용해서 회절이라는 현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물결파를 이용해서 회절을 알아보자. 인규 왜 오다가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오다가 안 좋은 일 있었어? 근데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둠컴컴해? 왜 힘들어? 학교 가니까 힘들어? 여름방학도 겁내 짧아가지고 학교 가니까 힘들구나. 자, 이쪽에 수면파 발생 장치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 틈을 갖다 놓고 물결을 발생시켜요. 자, 이렇게 물결을 발생시켰대. 이렇게 발생시켰더니 이런 일이 생기더랍니다. 자, 파가 이렇게 진행해 왔어요. 자, 이쪽 방향으로 진행해 왔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얘는 구멍이 뚫린 쪽으로만 파가 진행할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인대? 실제로는 얘가 장애물의 뒷부분까지 파동이 이렇게 전달되는 현상을 관찰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장애물의 뒷부분까지 파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관찰해 볼 수 있다. 오케이?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회절이라고 부른다. 회절이라고 불러. 자,
한편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자. 같은 수면파 발생 장치인데 파장을 짧게 해볼게요. 3세트면 똑같아요. 근데 파장을 짧게 해봤대. 파장을 짧게 하면 얘는 어떤 일이 생길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파장이 그거보다 더 짧은 파장을 형성했다라고 얘기해 보자.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얘는 어떻게? 이렇게 돼버린대. 원래 지나가던 파동이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갔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도 자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하는데 파장이 짧아지니까 얘가 장애물 뒤쪽으로 퍼지는 정도가 더 짧아졌다라고 해요. 퍼지는 정도가 짧아졌대. 그러면 조금 전보다 회절이 잘 된 거야, 잘 안 된 거야? 회절이 잘 안 된 거지.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대. 자,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지. 아, 오늘이 여름방학 수업 마지막 수업이구나. 그럼 밥뭐 먹을까요? 좀 아쉽네. 뭘 못 먹어? 밥이요. 무슨 밥? 저녁 시간에 바꿨네. 오늘 저녁 시간 있지 않아? 다음 다음 주부터?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어? 만들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솔직히 계속 뭐를 만들어? 저녁 시간이요? 아니 여기에 5시간 동안 있을 거면 적어도 밥 시간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업은 언제 하고? 아니 그러니까 30분 지금 일찍 와요. 지금처럼 일찍 그냥 30분 일찍 와가지고 근데 4시 반에 도착을 못하는 친구가 더 많아요. 아 괜찮아. 그런 거 무시하면 그러면 니네 밥 시간 30분 만들어주고 11시에 끝날까? 네. 어차피 이거 못 끝날려고. 그럼 뭐라고? 아니 스터디 카페 가서 마저 주가면 돼. 아니야. 어차피 근데 10시에 끝나야 돼. 아니 그러니까 학원은 가는데 스터디 카페는 상관없어. 쌤이 여기 스터디 자, 클리닉을 스터디에서 하면 되지? 아 오늘 화학쌤이 했는 게임 스터디 카페 가면은 자, 이렇게 틈이 좁아지면요, 얘네들은 자 퍼지는 정도가 어떻게 돼? 더 커진 형태로 나타난대요.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대. 즉, 장애물의 크기가 작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장애물의 크기가 작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데, 그래서 장애물의 크기가 작을수록 파장이 길수록 회절이 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 소리에서의 회절을 얘기하는데 소리도 역시 파동이기 때문에 회절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문틈을 살짝 열어놓으면 방 안에서 얘기한 사람들의 소리가 다 들려요. 오케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보다 오히려 문을 좁게 열어놨더니 소리가 퍼짐이 심해서 더 잘 들린다라고 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책 얘기로 이 부분은 살펴봅시다. 소리가 진행하다가 좁은 틈이나 장애물이 가장자리를 지날 때 틈과 장애물 뒤쪽으로 휘어져서 돌아 들어가게 된다. 자, 파동이 회절을 할 때 파동의 진동수, 파장,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파장이 길수록 장애물의 크기가 작을수록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더 잘 일어나게 된다. 자, 골목 뒤에 있는 사람에게 파장이 긴 북소리가 파장이 짧은 작은 북소리보다 더 잘 들리게 된다라고 해요. 파장이 길수록 소리가 잘 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케이? 자,
서양에 가면 우리나라에 없는데 자 어떤 성당에 이런 게 있대요. 속삭이는 회랑이라는 게 있대요. 속삭이는 회랑이라는 곳은 어떤 형태로 생겼냐면 이런 형태로 생겼다라고 해요. 회랑이라는 게 긴 복도를 회랑이라고 하거든. 자, 이렇게 긴 회랑이 있고요. 사람이 굉장히 작게 보여서 안 보일 정도로, 자, 조그맣게 보일 정도로 긴 회랑이라고 해. 이 뒤가 포물면으로 생겼대요. 뭘로 생겼대? 포물면을 갖게 생겼대요. 이쪽도 이쪽에 포물면을 갖게 돼 있어. 자, 포물선에게는 초점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초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두 사람이 속닥속닥 얘기를 해요. 그럼 파동이 벽이 직접 갈 수도 있지만 벽에 부딪혀서 다 이쪽으로 와요. 그래서 다시 초점에 맺혀요.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으면 두 사람이 얘기한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대요. 신기하죠? 여기는 수학적 원리와 과학적 원리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수학적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재미나게 공부하시려면 포물선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포물선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소리의 반사란 얘기 또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속삭이는 회랑일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과학적 또는 수학적 보고서가 하나 생기겠죠. 한번 써봐봐. 찾아갖고. 쓰기 싫어? 과거 관련 이거 써놓는 게 좋은데. 응? 자, 마이. 그거 실업계 학교잖아. 네? 실업계 학교. 실업계 학교. 보통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고 대학과 상관없이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있잖아.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마이스터 고등학교지. 왜? 갑자기 실업계 가고 싶어? 아니요. 근데 왜 물어봐? 누가 추천해줘 한번 가보라고? 아니요. 배워가지고 이번에. 응? 이번에 배워가지고. 이번에 배웠어요?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지 보통. 요즘은 이제 실업계 학교라는 말을 안 쓰고 특성화 고등학교. 옛날에는 그냥 실업계 학교라 했고 공업 고등학교, 상업 고등학교, 그 다음에 수산업 고등학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니? 농업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걸 세분화시켜서 마이스터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거기가 몽공공가라는 이름을 갖고 굉장히 이미지가 나쁜 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이름이 도화 공업고등학교인가? 도화 마이스터 고등학교인가?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 중에 과가 하나가 군대와 연관이 돼 있어. 군대와 연관돼 갖고 뭐 정비 기술 같은 걸 배워가지고 만약에 졸업하면 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하는데 학교 다닌 동안에 장학금이나 이런 걸 다 줘요. 그래갖고 그런 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 해사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졸업하면은 큰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큰 배들 있지. 그 배에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 필요하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항해를 하는 사람들, 배를 조종해서 항해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배의 기관을 담당하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업무를 배우는 고등학교도 있어. 그래서 해사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도 있고 특성고등학교도 많긴 한데 장군 다닐 정도면 특성화고등학교보다는
특목고, 과학고 쪽을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 외국 국제고 가기 힘들어요. 외국 외고는 지금 거의 다 없어졌잖아. 국제고는 국제고등학교는 인천에 딸랑 하나 남았잖아. 국제고가 유학생 인천외고나 아니면은 미추홀외고보다는 국제고등학교가 더 낫지. 왜 갑자기 왜 국제고등학교? 국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 가보죠. 아 거기 유학반도 있어. 그러니까 자 그러면 파동의 중첩이란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선생님 가르치던 국제고등학교 선배가 유학을 바로 갔지. 지금 국제고등학교 3학년에 전교 1등 하는 형이 옛날에 장군 다닌 형이야. 이 선배는 좀 인생이 좀 꼬였어. 아시아권에서 가장 좋은 과학고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인가에 있는 과학고등학교거든. 근데 거기를 다녔었어. 거기 다녔는데 아버지가 이제 기업체 직원이었던 것 같아. 한국으로 다시 오면서 이 친구가 한국에 쫓아온 거야. 그냥 남아서 졸업하면은 외국에 있는 상당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갖고 거기에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나라하고 학제가 좀 다르잖아. 한국에 오면서 얘가 중3으로 들어온 거야. 중3으로 들어와갖고 과학고를 준비했는데 영재학교 과학고 다 떨어졌어. 그래갖고 얘가 국제학교를 갔지. 국제고등학교 가갖고 거기서 그냥 내리 전교 1등 한다던데. 그냥 싱가포르 과학고 다니면 지금 대학생인데. 자, 파동의 중첩을 한번 봅시다. 자, 중첩이라는 것은 다미야, 다이, 책에 흘린 침은 좀 닦아줬으면 좋겠어. 다미야, 책에 흘린 침은 좀 닦아줬으면 좋겠어. 책이 아니 또 흘렸어. 거기 가려줬어 쌤이. 빨리 닦아. 아 침이야. 턱 좀 닦아. 턱에 흘렸어. 갑자기 머리띠에 꽂혔어. 머리띠 하고 싶어? 꼬무줄부터 해봐. 발로한테 발릴 수 있냐? 당연히 있지. 자, 그러면 파동의 중첩을 얘기해 볼게요. 자, 둘 이상의 파동이 겹쳐져서 진폭이 변하는 걸 중첩이라고 해. 파동이 겹쳐서 진폭이 변하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을 중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중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기 제목을 하나 더 바꿨을게.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이라고 써줄게. 이쪽에 하나의 파동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의 파동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의 진폭은 Y1이라고 하고 얘의 진폭은 Y2라고 얘기하자. 이때 서로 다른 파동이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어. 이렇게 생긴 한 번
진동에 의한 파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펄스라고 해요. 그래서 펄스파라고 표현해줘요. 펄스파는 매질의 한 번 진동에 의한 파동을 우리 펄스파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거, 한번 찔떡대는 거.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연속파. 또 어떤 책은 이걸 연속파를 사인파라고도 해요. 얘는 매질의 주기적인 진동에 의해서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이야. 매질의 주기적인 진동에 의한 파동인데 여기서는 일단 펄스파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다가 얘가 한 자리에서 중첩이 돼 버려요. 겹쳐지는 거야.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 이 모습이 어떻게 돼 버려? 이렇게 돼 버려. 두 녀석이 합쳐져서 진폭이 변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돼. 이때 진폭은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기겠지만 얘가 거꾸로 됐으면 빼기 해주면 되겠지. 자, 얘 진폭을 y라고 하면 y란 녀석이 y1 더하기 y2다라고 쓰게 돼. 이렇게 겹쳐져서 합쳐지는 걸 우리는 무슨 원리? 중첩의 원리라고. 자, 이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자, 얘는 또 이렇게 돼. 시간이 잠시 지나면 파동이 원래 가던 대로 그대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간대. 이게 파동의 특징이야.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 안 줬죠. 얘 진폭은 얼마? 그대로 y2. 얘 진폭은 그대로 얼마? y1으로 그대로 간단 말이야. 이거를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이게 물체와 다른 점이야. 물체는 와서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운동 방향, 속도가 다 달라지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파동의 독립성 그리고 중첩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책 얘기로 한번 볼까요? 자, 두 개 이상의 파동이 같은 매질 안에서 만나서 서로 겹쳐져서 나타난 현상을 파동의 중첩이라고 한다. 이때 합성파의 변이는 각 파동의 변이의 합과 같다. 이것을 중첩 원리라고 한다. 파동의 독립성. 중첩이 된 후 분리된 각각의 파동은 서로 다른 파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첩이 되기 전 각각의 파동의 특성, 진폭, 파장, 진동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데 이것을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편 파동의 간섭이란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섭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견하는 거지. 파동도 역시 서로 지나가게 되면 참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간섭이라고 불러요. 간섭하지 마세요. 어? 나한테 뭐라고? 참견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요. 싫다 이 녀석아. 간섭하지 말라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야 진짜 시원아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얘기가 현우가 이제 머리가 컸다고 선생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거야? 우리 전현우 무섭네. 응? 아 이거는 무서워. 제법 무서운데 저걸 하고
자, 5번째 파동의 간섭. 갑자기 담이 보니까 그 생각이 난다. 선생님 고3 때인데 여름방학 때 학교에 나와서 그냥 자습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학교 나오면은 자습하는데 옛날에는 교실에 에어컨 선풍기가 없었거든. 자연 바람 갖고 해야 돼. 그래갖고 3학년 교실의 칠판에 다른 교실에 있다고 이제 빈 교실들 있잖아. 1, 2학년 교실. 거길 다 써도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1, 2학년 교실로 옮겨가고 공부하겠다고 누구 몇 학년 몇 반에 넣고 적어 놓는단 말이야. 선생님 친구하고 1학년 때 교실 가고 둘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더워갖고 그 청소 양동이 있지. 양동에다가 학교가 지하수가 엄청 좋았거든. 그래, 지하수를 떠다가 발 담그고 있는데 바람까지 솔솔 부니까 산 밑에 있어갖고 산 옆에 있어. 산 중턱에 있어갖고 거기서 발까지 담그고 있으니까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니까 시원하잖아. 나도 몰래 책상에 엎드려서 잠이 든 거야. 응? 얼마큼 잤는지 모르겠어. 막 자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막 흔들어 깨우는 거야. 그래갖고 눈을 딱 떠보니까 머리 위에 막대기가 하나가 보이는 거야. 머리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다가 멈췄어. 그래갖고 잠 깼더니 녀석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빨리 공부해 하고 나가시는 거야. 그래갖고 야 어떻게 된 거야? 아무런 경고 없이 안 깨울 리는 없잖아. 그렇게 몽둥이 날아올 리는 없잖아. 야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선생님 친구가 알려주는 거야. 너 잤는데 이 선생님이 와갖고 자고 있는 책상을 몽둥이로 그 몽둥이로 강목이야 때렸대. 딱 엄청 시끄러울 정도로. 그리고 깨끗이 하고 돌아서 나가시다가 문을 닫으려고 보는데 계속 자고 있었다는 거야. 깨지도 않고. 그래갖고 그게 머리통으로 날라오고 있었대. 만약에 그 선생님이 선생님을 때렸으면 학생 주임 선생님이었거든. 때렸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왜 큰일 날 뻔했는지 아니? 선생님 어머니가 옛날에 장교로 군대를 갔다 오셨거든. 여군 장교로 군대를 갔다 오셨는데 그 선생님이 쫄따구였던 거야. 근데 병이었던 거지. 이 선생님이 만약에 나를 때려갖고 다쳐갖고 선생님 어머니가 학교에 왔더라면 얼마나 웃겼는지 아니? 고3 때 학교 시험 다 끝나고 성적 나오면 이제 대학 어디 원서 쓸지 상담을 할 거 아니야. 선생님 어머니가 오셔갖고 교무실로 모시고 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담임선생님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주 선생님 막 달려와. 교무실에서 막 달려오더니 갑자기 충성. 응? 그래갖고 깜짝 놀랐잖아. 엄청나게 깜놀했는데 그 선생님이 알고 봤더니 선생님 어머니의 쫄따구였어. 그 나중에 되게 뭐라고 했지. 너 임마 어머니가 응?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응? 선생님 어머니 장교 갔다 온 것도 그런데 그 선생님이 쫄따구인지 너 어떻게 알아? 그지? 그래갖고 한참 웃었었어요. 그렇게 자고 있어요. 자,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파동의 간섭은 중첩되어 진폭이 변하는 현상이야. 중첩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야. 영어로 간섭이 뭔지 알아? 인터까진 맞아. 인터피어런스야. 인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이라는 뜻이거든. 인터내셔널. 내션이 뭐야? 국가잖아. 국가, 민족 이런 말로 쓰는데 인터내셔널이니까 국제적인. 인터미디어? 미디어 사이? 스타그램 사이. 자,
인터스텔라. 스텔라가 뭐야? 별이란 말이야. 별과 별 사이. 인터그램 너무 궁금해진다. 인터섹트? 이거는 뭐야? 인터섹트는? 인터셉트고. 인터셉트로 할까? 인터 사이에서 가로채는 거. 인터셉트. 응? 그래서 인터란 말 들어갔는데 그런 말들은 일반적으로 between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자, 그러면 자, 파동의 간섭 얘기를 한번 볼게. 먼저 이런 간섭을 한번 보자.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간섭이. 맞아요. 자, 먼저 보강 간섭이라는 말을 쓰자. 보강 간섭인데 보강하는 인터피어런스는 인터피어런스인데 어떤 인터피어런스일까? 플러스. PL. 재미나게도 얘는 컨스트럭티브야. 저게 뭐지요? 건설은 인터피어런스는 하나도 안 이자. 건설은 컨스트럭트.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야. 건설적인 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 얘는 보강하는, 만들어지는 이러한 간섭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여기에 어떤 파동이 오고 있었어. 자, 같은 매질에 같은 방향으로 가든 반대 방향으로든 상관없다. 이거는 자, 여기에 이렇게 오는 아이가 또 있었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오고 있대. 얘네들은 두 녀석이 겹쳐지면 어떤 모습이 될까? 두 녀석이 겹쳐지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게 커져요. 진폭이 커지겠죠? 네. 진폭이 증가하는 이러한 간섭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간섭을 뭐라고 한다고요? Constructive interference. 보강 간섭. 다시 얘기해봐. 혀 이상하게 꼬지 말고. Constructive interference. 네, 보강 간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 멋있는 거야. 자, 얘 진폭이 A, 얘도 진폭도 A라고 한다면 얘 진폭은 얼마가 돼? 2A가 되는 이런 간섭이 보강 간섭이야. 오케이? 물론 진폭이 달라도 진폭이 이렇게 최대가 될 수 있는 자, 이런 간섭을 뭐라고? 보강 간섭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자, 반면에 상쇄 간섭이라는 것은 어떤 아이일까요? 그러면 맞춰보자. 상쇄 간섭에 상쇄는 영어 어떤 말을 쓸까? 상세. 없애다. 상세하다. 상세. 인터피어런스는 인터피어런스인데 무슨 인터피어런스일까? 파괴하다. Destroy. 아니. 근데 어떻게 돼 있지? Destructive.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라고 해요. 이지하면. 나 너무 천재 아니야? 못 맞췄잖아. 이지하면 디스트로이. 카드 없어졌다. 죄죠. 내가 먹었어. 진짜 먹었어. 저쪽에. 자,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라고 해요. 똥구녕에 긁고 똥구녕에 껴놓은 거야? 모르고 까먹은 거야? 인규 웅댕이에다가 카드를 딱 하고 찍 긁는 거잖아. 결제되었습니다. 그 냄새 또 맡아봐야지 아는 거야? 너 자꾸 왜 발로 차 있는 시기? 네? 지우개를 발로 차고 있어. 연락처 없어. 선생님 왜 2023년도 학생자치복위원회에서 네, 선생님이 초대되어 있어요. 나? 네. 홍준표 있어. 그건 그 사람이잖아. 홍준표 쌤. 아니 교쌤 말고요. 진짜 홍준표 쌤. 응. 걔 아니 물표 쌤. 대구시장 물표 쌤이요. 어디에서? 좀 이따가 홍준표가 물표 TV였냐고. 그 대구시장 홍준표 TV.
자, 그러면 시장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영리 활동하면 안 돼. 진짜요? 유튜브 하면 안 돼. 100만을 꿈꿨지 못할 정도. 시장이잖아. 공직에 있는 사람이잖아. 자, 그러면 상세 간섭 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파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오고 있었고요. 또 다른 파가 이렇게 됐대요. 자, 얘 진폭이 A예요. 얘 진폭도 A예요.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 녀석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지? 진폭이 쭉 0이 돼버렸어요. 얘는 진폭이 0이야. 이런 간섭을, 진폭이 감소되는 간섭을 뭐라고? 상쇄 간섭이라고 돼요. 또 어떤 책은 상쇄라는 말 대신에 소멸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상쇄 간섭 또는 소멸 간섭이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소리도 간섭이다 보니까 상쇄 간섭이 되면 소리 크기가 줄어들고 보강 간섭이 되면 소리 크기가 커져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뭔지 아세요? 노이즈 캔슬링이 뭐야? 자, 여러분들 요즘 많이 쓰고 있지. 이어폰 같은 거 꽂고 다니잖아. 에어팟 같은 거. 근데 얘네들이 이런 기술을 썼단 말이야. 바깥에 차 소리, 말하는 소리 시끄러운데 음악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 그래서 바깥쪽에 마이크가 있어서 바깥에 나는 소리를 얘가 들여와. 그래서 이 소리와 진폭이 반대되는 소리를 같이 내주는 거야. 그럼 걔는 어떻게 돼? 두 개가 상쇄가 돼버려. 그리고 음악 소리만 제대로 들리게 되는 이런 기술을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게 이용된 게 1970년대 때 이용되졌어. 어디에서? 항공모함에서. 항공모함 갑판에 있는 승무원들은 제트기가 막 날아다니잖아. 근데 제트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멀쩡해. 가만히 보니까 귀에다 헤드셋을 꽂고 있는 거야. 음악 듣고 있었을까? 그 용도가 아니란 말이야. 바깥에서 나는 제트기 소리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진폭이 반대가 되게 동시에 내주는 거야. 그러면 고요 상태가 되지? 그 상태에서 무전 소리만 들리는 거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리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기술을 뭐라고?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고막을 상하지 않고도 견딜 수 있었던 거야. 선생님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 대학원 졸업하고 이 친구가 ADD라는 연구소에 들어갔어. ADD가 뭐 하는 곳이냐면 국방과학연구원이야. 우리나라에서 무기 체계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무기를 굉장히 많이 개발해냈단 말이야. 와, 갑자기 그 생각은 난다. 선생님 친구 형이 있는데 이 형이 공대 기계과를 졸업했어. 기계공학과 졸업하고 ADD의 연구원으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 형이 처음 개발했던 게 K1 전차.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차거든. 그거를 개발해냈구나. 그 개발하고 80년대 중반에 ADD 그만두시고 캐나다로 이민 가셨다. 캐나다에서 조용한 나라에서 살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그 나라 이민 가셨는데 이 ADD라는 연구원에 들어갔어. 가갖고 이 친구가 했던 일이 뭐냐면,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때는 우리나라에 잠수함이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 친구가 잠수함에서 그 잠수함 엔진 소리가 나지?
또 엔진이 돌아가면서 거기서 전자기파 나오지, 물을 헤쳐가는 소리가 나오지, 그 다음에 잠수함의 외부 벽에 부딪혀서 초음파가 반사되는 소리가 또 바깥으로 나오겠지. 그럼 적군한테 잡히겠지. 그래서 이 잠수함들이 적군에게 잡히지 않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 예를 들어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면 처리를 잘하면 흡수해버려. 소리를. 반사를 안 시켜. 반사 안 시키면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돼버립니까?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 그 다음에 엔진 소리는 최대한 적게 만들어 주는데, 문제는 엔진에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전자기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전자기파를 측정해서 진폭이 반대가 되는 전자기파를 발생하게끔 하는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거든. 그게 바로 파동의 상쇄 간섭을 이용한 기술이 되는 거지. 그 결과 지금 이제 이 친구는 그만두고 유학 갔다가 와서 삼성에서 한참 일하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 다른 회사 다니고 있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 잠수함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죠. 네. 어느 정도로 최고 기술이냐면 퍼시픽 림이라는 훈련이 있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모여서 해양 훈련을 같이 한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발로 장난하지 마. 자, 우리나라 잠수함을 미국에서 초빙을 했어. 적대국 역할 좀 해달라고. 그 전까지는 직접 참가 거의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 참관만 했는데 직접 참여해갖고 적군 역할을 한 거야. 근데 첫 해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우리나라가 훈련해서 이겼어. 그리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대박 사건을 저질렀지. 우리나라 잠수함 자체, 그 다음에 잠수함 운용하는 기술이 세계적이라서 미국에서 인공위성 정찰기 다 동원해갖고 우리나라 잠수함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 훈련 기간 동안. 근데 딱 두 번 잡혔대. 뭘로 잡혀? 인공위성에서 두 번 잡혔는데, 첫 번째 잡힌 게 훈련을 하려고 우리나라 해군기지가 진해에 있거든. 진해에서 출발할 때 쭉 바깥쪽까지 나와서 잠수하기 직전까지 잡혔대. 그 훈련을 거의 한 달 정도 하는데, 두 번째 잡힌 게 언제 잡혔냐면 거의 훈련 중반 이상이 지났을 때 잠수함들도 공기를 한번 순환시켜서 새로 바꿔줘야 되거든. 안 바꿔도 되는데 그냥 올라와서 공기 한번 쭉 갈고선 들어갈 때 인공위성에서 잡혔대. 그리고 마지막 포착한 거는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진해 앞바다에서 나온 걸 잡았대. 그 기간 동안 이 잠수함이 한 일, 미국의 항공모함 참가했던 항공모함 한 척을 반파시켰어. 항공모함은 항공모함 자체도 무섭지만 주변에 쫓아다니는 전력이 무섭거든. 굉장히 많은 배들이 부속으로 쫓아다녀. 그 중에 쫓아온 핵 잠수함 2대를 격침시키고, 그 다음에 구축함, 순양함을 여러 척 반파 또는 침몰을 시켜버렸어. 잽이 안 되는 결과래. 전쟁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전력.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퍼시픽 림에서 적대 국가에서 배제가 됐어. 훈련이 하나도 안 됐대. 우리나라 잠수함만 훈련시키고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해군들이 훈련이 하나도 안 됐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너희들 숨바꼭질 할 때 어떤 친구가 계속 숨어서 한 번도 안 걸려. 다시는 그 친구 껴주니 안 껴주니? 안 껴줘. 재미없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퍼시픽림에서 그냥 또 다시 참관하는 나라로 바뀌었어. 응? 거의 잽이 안 됐대요. 역시 우리나라는 짱이지. 세계 최고야. 자,
그러면 자, 네 번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파동의 특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기 왜 이렇게 힘들어해? 선생님 수업 대충 듣고 너 다음 시간에 생생하게 들으려고 하지. 저 눈 개심칠해가지고 오늘 완전히 그거네. 좌담이 우인규인데 좌담이 우인규야. 좌측에서는 담이가 자고 우측에서는 인규가 자고. 자, 소리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소리의 특성 2. 소리의 간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소리의 간섭. 자, 소리도 역시 파동이니까 간섭이 아주 잘 일어난다는데 소리에 간섭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두 개의 스피커가 있어요. 자, 두 개의 스피커 사이에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는 자, 뭐 줘도 안 되고 안 줘도 되는데 D라고 하자. 이때 이 두 스피커에선 소리가 발생하겠죠. 그래 안 그래? 소리가 발생하는데 자, 소리가 발생해서 마루 부분에다가 이렇게 직선 형태로 한번 그려서 나타내 볼게. 자, 이런 식으로 마루가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아래 스피커, 이 스피커를 각각 S1, S2라고 하자. 자, 이쪽에 살펴보니까 이쪽의 스피커도 역시 똑같은, 자, 똑같은 주기를 갖고 이렇게 발생해서, 자, 이렇게 퍼져나간다라고 얘기하자. 에이크. 자,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해. 자, 이때 이런 곳을 한번 봐봐. 얘는 마루와 마루가 만났지. 맞아? 마루가 만나면 얘는 무슨 간섭이 일어나니?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지.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큰 소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을 한번 볼까? 이런 쪽을 보면 얘는 골과 골이 만났지. 그래 안 그래? 골과 골이 만났어. 골과 골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진폭이 아래로 커지지. 얘도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큰 소리가 돼. 반면에 이런 곳을 한번 봐봐. 이런 위치는 마루와 골이 만난 곳이지. 맞아? 우리가 직선 표현해 준 것은 얘들은 모두 마루만 표현했거든. 마루와 마루 사이가 골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은 마루와 골이 만났단 말이야. 마루와 골이 만나면 무슨 간섭이 일어나지? 상쇄 간섭이 일어나. 자, 얘는 보강인데 마루와 마루가 만난 곳이고, 자, 얘는 골과 골이 만난 곳이야. 이 상쇄가 된 곳은 마루와 골이 만난 곳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간섭들을 우리는 자, 소리의 간섭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요걸 한번 볼게. 임의의 점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가 P점이래. 그럼 S1에서 이곳까지 거리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S2에서 이곳까지의 거리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런 거리가 있을 때 어떤 특성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 이런 걸 한번 볼게. 그림을 따로 그려봅니다. 여기 S1 있고 이쪽에 누가 있어? S2가 있었어. 자, 이때 어떤 특별한 위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났대. 여기 P점이 있는데 이 두 녀석의 거리 차이가 이렇게 있겠지.
자, 여기에서 동시에 소리가 발생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렇게 발생해서 가면 여기서 똑같은 모양으로 새로 시작하게 돼. 그럼 이쪽에서 모양 끝나는 모양이 어떻게 될까? 이 거리가 나머지 거리가 똑같으니까 얘는 같은 모양으로 끝나겠지. 그럼 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 이때 요 차이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델타라고 하고 경로의 차이, 경로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델타가 람다이면 얘는 뭐가 되니?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에 S1이 있고 이쪽에 S2가 있었어.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것부터 새로 할게. 자, 또 다른 위치가 이렇게 P점이 있었다라고 해. 그럼 요렇게 따졌어. 그때 모양이 얘 이렇게 출발했고 얘도 똑같은 모양으로 출발했는데 이 안에 두 개가 들어갔대. 그럼 여기 모양도 어떻게 돼? 똑같은 모양으로 돼서 이쪽에 끝난 모양이 똑같겠지. 그렇다면 이게 경로차 델타가 되는데 이 델타는 얼마가 되는 거지? 2 람다가 되는 거지. 이때 역시 뭐가 일어난다?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해. 오케이? 그래서 요런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그럼 상쇄 간섭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서 거꾸로 모습으로 나타나려면 모양이 한쪽이 뒤집어져야 되겠지. 그럼 얼마큼의 차이를 가져야 될까? 라는 걸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저녁들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배발